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운츠투스입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창작자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각박한 세상을 잘 견뎌내고자는 마음으로 2023년 올해 하운츠투스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저희의 첫 프로젝트는 디지털 달력 프로젝트인데요. 소속 작가들이 릴레이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매달 새로운 그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달력의 주인공이신 우진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감독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만들고 공연하고 있는 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뷰어 노경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달력 그림을 바꿔서 저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이 그림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감독님이 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마늘과 호랑이의 조합?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그게 파고요. 죄송합니다. 파였군요. 괜찮습니다. 네, 마늘이랑 파랑 비슷하게 생겼죠. 원래 뿌리가. 네, 호랑이랑 파랑 다 저희 우리나라 신화에 신 혹은 지옥에서 뭔가 네. 이렇게 상징적인 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여름이기도 하고 뭔가 뭘 그리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일 그냥 생각난 게 파와 호랑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름인데 예전에 인도 동화인가? 엄청 옛날 동화책인데 전래동화일 거예요. 호랑이들이 나무 밑에서 뱅뱅 돌다가 버터가 됐다. 이런, 네네네. 네. 우리나라 설화에도 꿀이 됐다, 아, 뭐 이런.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워서 이렇게 막 녹아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돼서 그렇게 예, 파와 호랑이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상을 띠고 있는 거군요. 네, 파를 이렇게 줄줄 잡고 있고, 파가 예전에 우리 전래동화 중에서 지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파에 욕심쟁이들 들어가는 지옥에 팥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팥뿌리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지옥을 탈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팥뿌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매달리면 끊어지잖아요. 근데 네. 그 팥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렸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쳐버리면 그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매달릴수록 팥뿌리가 튼튼해지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뭔가 그런 게 막 이렇게 다 섞여 들어간. 저는 그런 신화 쪽의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런지 마늘은 많이 들어봤는데 당근 신화 마늘 많이 들어봤는데 파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새로웠습니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감독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볼 때면 항상 소잉 버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그냥 직역하면은 바느질하는 벌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바느질하는 벌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게 제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쓰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왜 우리도 책벌레 이런 식으로 어딘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벌레를 붙이고, 영어에서도 무슨 북웜이라던가 그렇게 벌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부벌레, 그게, 네, 책벌레.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애니메이션 작화하는 게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바느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리는 게. 그렇죠. 네. 그리고 어렸을 때 항상 이제 제가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할머니께서 바느질을 밤마다 이렇게 이불이나 뭐 옷이나 그런 것들을 기우시면서 하는 게
되게 지루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대체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약간 네, 되게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인 진도도 행동을 안 계속 나가는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어떻게 연상이 돼서 그래서 바느질 벌레라는 말을 쓰다가 그거를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좀 길어서 그냥 소잉버그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소잉버그라는 그런 이름을 1학년 때부터 거의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렇게 쓰신 거네요. 그럼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졸업 작품이 바느질하는 여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느질하는 여자라는 작품을 만드시고 닉네임을 이렇게 정하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그 반대였군요. 네. 닉네임이 먼저였군요. 네네. 그 정도로 바느질하는 이미지가 감독님께 되게 중요했던 이미지였나 봐요. 그런가 봐요. 되게 항상 그게 네, 이미지가 되게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느질하는 여자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물 좋습니다. 흐르듯이? 네. 네. 그러면 바느질하는 여자라는 작품은 3분 길이의 실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될까요? 한 네. 여자가 끊임없이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 근데 그 바느질 대상이 옷감이 아니고 뭔가 인간의 살덩어리인 점이 굉장히 놀랍고 다소 저에게는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변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때 저희 나라 정세도 되게 불거져 있는 상황이었고 2007년 2013년. 네, 아, 제가 10년도부터 했어요. 네네. 네, 2010년도에 사실 제가 졸업을 2년에 걸쳐서 되게 와,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네, 네네네. 그때 이제 예, 여러 가지 일이 겹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뭐 숨기는 것들, 쉬쉬하면서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것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막 그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알고 있고 다 드러나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없는 것처럼 투명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걸 또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거를 뭐 다큐처럼 막 그 적나라하게 문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 이게 어디서나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라서 이미지로 그냥 알 수 없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냥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바느질하는 여자 시나리오였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꼬매는 게 막 그런 입을 꼬매는 그런 느낌도 되는 거네요. 네, 그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느질하는 이미지가 너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걸 좀 풀어야겠다라는 음,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작품인 바느질하는 여자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비슷한 톤앤 매너의 작품들이 이렇게 연작처럼 나온 것 같아요. 2014년에는 뷰티풀, 2017년에는 영광의 식탁, 그리고 2019년에는 산까지. 요렇게 하나의 연작처럼 감독님의 작품이 다 핸드 드로잉 수작업이고 또 흑백 위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 작업들을 하실 때 수작업만의 매력,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유, 그, 수작업은 제가 디지털 작업보다 훨씬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작업으로 아무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도 이제 동기들이 많이 디지털 작업을 하고 그랬지만, 저는 타블렛을 상당히 늦게 산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엄청 늦었고, 그래서 그냥 편한 걸 찾다 보니까 수작업이 됐고,
흑백인 이유는 수작업으로 컬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흑백을 계속 하게 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 흑백 톤의 이미지들이 조금 더 날카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조금 편했어요. 그 이미지들이.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렇게 다 작업들이 모아서 하나의 뭔가 연작처럼 느껴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유니버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렇게 딱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뭔가 반복적인 행동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하나로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바느질을 하고 또 계속 먹고 그리고 계속 짓밟고 버리고 새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감독님 평소에도 뭐 일상생활에서의 반복되는 행동, 습관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반복은 항상 제가 작업할 때 의식적으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반복을 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의 행위, 습관, 그런 것들을 반복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사람들의 습관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게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부 때는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막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곳들, 뭐 식당 가라던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촬영도 하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지금 생각하면 범죄 같은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관찰하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행동을 반복을 하고 이게 습관화가 됐다는 거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고 아주 오랫동안 그게 쌓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5살이든 50살이든 몇 년을 살았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가지 예로 이제 예전에 5살짜리 아이랑 이제 할머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아이를 이제 맡아서 키워주시는 상황이었고 아이가 정말 누가 봐도 아이 먹는 게 아이이긴 한데 노인이 먹는 거랑 똑같은 네, 그래서 아이가 식사를 하는데 뭐 씹는 방식이나 젓가락질 하는 거 그리고 숟가락 뭐 드는 것까지 해서 그 행동이 다 할머니랑 똑같더라고요. 혹시 앉은 자세도 한쪽 무릎을 세우고 네. 아이고 이건 드립입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되게 닮아 있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제가 직접 보고 있는 분들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애어른 같았어요. 행동하는 게. 다 어르신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 아이의 삶을 전부 다 보여준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너무 과장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이자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해서 그 아이한테는 살아가면서 변화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짧건 길건 어떤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보여주는 게 감독으로서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감독님 거는 전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애니메이팅의 매력이 아닐까? 그 반복되지만 조금 변주도 주시고 그 애니메이팅이 특유의 개성도 있고 그리고 움직임이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법이 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지. 일단은 반복적인 거를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지루하다고
저도 그런 걱정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밋밋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사실은 계속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관객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의미 부여를 많이 하세요. 그게 같은 장면을 봐도 관객 A분이랑 B분이랑 다 보시는 게 다르고 그게 폭력일 경우엔 둔해지고 뭔가 간단한 습관일 경우에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거를 좀 동떨어져서 보게 되고 이런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오히려 극대화시켜서 잘 살릴 수 있는 애니메이팅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폭력이라면은 폭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애니메이팅이나 씬을 장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바느질하는 여자 같은 경우는 팔을 계속 늘여서 이거는 바느질이다라는 그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반복하는 것들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그런 그 행위에 어울리는 움직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독님이 혹시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액팅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역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에서 그 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액팅하는 네. 거 왜 좋아하시는 거? 전 너무 괴롭던데. 근데 그게 제가 연기 있잖아요. 캐릭터 연기하는 거. 연기는 잘 못하기도 하고 픽사, 디즈니, 뭐 소니 이런 극장판 우리가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에서 나오는 그 극대화된 감정의 연기는 정말 약해요. 그리고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거를 내가 얼마나 정형화된 형식에 딱 갖춰진 움직임들을 얼마나 해체하고 파괴해서 유상망측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정말 짜잘한 움직임들 있잖아요. 네. 손이 움직이거나 눈이 깜빡이거나 다리가 걷거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상상을 해보는 걸 좋아해요. 뭐 배가 걷는다, 아니면 다리가 굴러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조금 다른 움직임을 찾아야겠다는 거에 좀 집착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 액팅을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에 엄청나게 커다란 희열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실 만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정말로 뭔가 움직이는 거를 그려야 할 때 뭔가를 보지 않고는 잘 못 그리거든요, 저는. 근데 감독님 작품을 봤을 때 이거는 뭔가 관찰해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머릿속에서 상상력이 있어야만 그 뚜렷한 이미지가 있어야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감독님만의 오리지널리티고 개성이고 매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부럽고 신기한 능력이다. 신기한 능력이다. 신기해. 제 뇌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부러웠습니다. 감독님 작품들을 보면서. 영광.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움직임이 부드럽고 유려하니까 이게 몇 장일까 초당 그런 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몇 장 그리시나요? 일단 저의 다짐은 1초에 12장만 그리자인데 그려놓으면 이제 대부분이 24프레임이 되더라고요. 어쩐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나 24장이나 그리신다고요? 정말. 그리고 이제 24프레임을 그려도 그러게요. 모든 걸 다 24프레임을 우리가 그리진 않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아름다운 애니메이팅은 24프레임 너무 말이 안 나. 말문이 막히는. 그랬군요. 저는 22프레임도 와 부드럽다 하고 넘어갔는데 24프레임. 그것도 혼자서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액팅은 대부분 다 혼자서 합니다. 정말 손에 모터가 달리셨나 봅니다. 우시츠 감독님.
아, 손이 조금 빠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아. 협업을 할 때 보면 조금 빠른가 봐요. 그 빠른 손은 후천적으로 습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재능인가요?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재능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겸손하시네요. 마감에 예, 아니요. 마감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닥치다 보면 그런 음,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후천적으로 개발되었다는 네. 피셜. 그치만 저의 뇌피셜 천재다. 아니요. 손에 모터를 단 천재다. 이렇게 아, 저의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 이제 그 하나로 관통되는 그 연작의 네. 시리즈가 최근에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최근작인 가리사니가 조금 다른 톤앤 매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련의 시리즈의 작품들은 소재도 뭐 노동, 여성, 신체, 폭력 이런 것들로 어떤 소재가 하나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뭉툭하게 말한다면. 그런데 가리산에는 일단 컬러도 있고 그리고 뭔가 3D 애니메이션의 기법도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전통적인 소재? 음악도 마찬가지고 국악기의 사운드도 많이 들리고요. 그래서 감독님 이제 새로운 유니버스를 시작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톤의 만화를 확 바꿔서 작업하시게 됐는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어, 일단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에 그, 작업이 네. 일단은 너무나도 트라우마에 관한 작업들이었고, 그리고 이게 뭐 사회 문제를 다뤄봐야지, 이슈를 다뤄봐야지 한다고 해도 제 이야기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폭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회 안에서의 관계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였고, 실험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시나리오 쓰는 것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를 쓰거나 대본을 쓰는 일이 없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나리오 안에서 제가 뜯어내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되게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너무 강압적이거나 가학적으로 보이지 않게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거의 한 8년, 9년을 작업하니까 못 해먹겠더라고요. 어, 그냥 정말. 진짜 어느 순간, 이제 애니메이션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렇게 내가 긁어서 작업을 하면 내가 남는 게 있을까? 내가 남아나긴 할까? 이 생각이 들면서 좀 재밌는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는 관객들이 보고 나서 찡그리거나 도망을 가지 않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런, 네, 그런 뭔가 것들이 감독님 있어서, 자체로 환기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 환기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게 가리산이었고, 가리산이 때는 이제 그래서 색깔도 많이 써보고 싶었고, 워낙에 민화나 그런 전통 그런 소재들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게 사실은 더 약간 이전의 저의 이야기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네. 이때까지는 제가 성장하면서 이 10대가 지나가고 나서 느꼈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다면, 가리산에는 그 이전에 어렸을 때 듣고 자랐던,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렸을 때는 뭔가 생각하면은 항상 기분이 좋은 일들이 많기는 했어서, 아무래도 시골에서 이렇게 동물들이랑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기억들도 이제 되살릴 겸해서 저 스스로가 약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중간에 뭔가 관심사가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낼 시기가 와서 마침 가리사니가 탄생한 것이군요.
네, 그렇 맞습니다. 가리사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도 혹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리사니가 어떤 이야기인지? 가리산에는 이제 제가 시놉시스에 써놓은 거는 아기 신이 태어났는데 운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음, 시놉시스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일단 삼신이나 저승신의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지옥을 걸어요. 그 아기 신이. 근데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예, 제 나름대로 지옥을 그린 건데. 음,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때까지 음악을 한 번도 쓰지 않았었는데, 네네. 일부러 음악 대신에 사운드 위주의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음악을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음, 했었고, 또 전통 색채를 제 나름대로 소화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음,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가리사니 아트워크랑 3D를 섞어서 배경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음, 일부러 그 카메라 워크가 거의 없이 그냥 판에 놓은 것처럼 연출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너무 밋밋하다, 이것 때문에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하는 이제 의견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건 네. 드라마를 보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를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게 이 아트웍과 이야기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냥 동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른을 위한 동화. 음, 그래서 이제 가리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자각하는 그 지각을 가지는 상태를 가리산이라고 한대요. 우리나라 말로. 음,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이제 만들어 내보고자 뭔가 연출을 음,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신화를 사실은 되게 많이 넣기는 했는데, 너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조잡하게 많이 넣어놔서 조잡하게 많이 넣어놔서 아니, 그래서 어, 감독님 가리사니 같은 작품은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한 번만 보고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고 못 본 게 너무 많은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감독님이 애니메이션으로 전시도 많이 하셨잖아요. 개인전도 많이 하셔서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과 전시를 위한 애니메이션 혹시 구분해 둬서 작업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한 번 보고 많은 영화관에서 보는 애니메이션과 전시에서는 그 자리에 서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좀 차이를 둬서 작업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전시용으로 만든 거는 딱 이제 플레이 하나밖에 없기는 했는데, 음, 어,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은 영화관은 우리가 강제성이 부여가 되잖아요. 앉아서 맞아요. 봐야 꼼짝없이. 되니까. 네네네. 음. 네, 전시관은 내가 서 있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앞에 부분만 보고 가거나 중간에 들어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네네네.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스토리가 있는 작업보다는 이렇게 아예 해체가 된 작업이 조금 더 좋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들어맞는, 전시에. 네, 전시에 들어맞는 편인 것 같고, 저도 전시 작업할 때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게 편해요. 그 아예 기승전결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넣어도 말이 되는 것들? 그렇게 퍼즐 맞추기식의 작업을 하는 게 편해서 전시 작업할 때는 좀 영화 형식에서 동떨어져도 된다라는 그 뭔가 안심되는 그런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최근에 네. 온수공간에서 전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단편 영화로서 만들어낸 작품을 전시하신 거긴 하지만 그 전시 공간에서 보니까 그 움직임을 더 파고들어서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거든요. 어, 음. 그래서 아무튼 감독님 작품은 영화관에서도 봐도 좋지만 전시에서 봐도 좋다. 그래서 가리사니도 감독님 이렇게 곳곳에 심어 놓은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도 못 보고 잘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갔다면 전시를 해도 좋지 않을까. 전시를 해서 감독님께서 GV로 이렇게 딱 멈춰놓고 봐도 되고 여기가 지옥이에요 이렇게 코멘터리 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그래서 가리사는 의외로 전시도 갔어요, 많이. 제가 몰랐던 거군요. 아니요, 그게 런던에서 런던 단편 영화제에서 네. 제 몇 편을 뽑아서 저기 런던 중심가에서 상영을 했었거든요. 아우터넷이라고. 그래서 네. 거기서는 계속 루프로 이제 틀어준 거죠, 작업을. 네, 그래서 그때는 가리사니가 그래서 반응이 그때는 좋았고 아직 제가 알리지는 못해서 아직 온에어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덴버에서도 그 벽에다가 건물 외벽에다가 가리사니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영화 형식을 깨서 다시 편집한 게 나갈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감독님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면 분해해가지고 속속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쵸. 언젠간 곧 오겠죠? 그런 기회가?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감독님 개인 작품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업하시는 것도 되게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은 뮤직비디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김미 라이스, 또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의 엔솔로지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남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톤의 매너를 맞춰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엔솔로지는. 그러니까 나의 개인 작품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작품 하는 것과 외주 작업, 클라이언트 작업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클라이언트 작업은 예전에는 되게 이제 초반에 프리랜서 활동을 할 때는 이름도 알려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으니까 되게 다 받았어요. 무조건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네,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계속 다른 거를 하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제 스타일을 이제 모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작업을 가야겠다 해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만 받기 시작했고, 제가 했을 때 이거는 내가 크레딧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좁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긴 하더라고요. 제 작업이 많이 들어가도 제 느낌이 제가 마음대로 조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작업만 저한테 의뢰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개인 작업이랑 클라이언트 작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클라이언트잖아요. 네네. 사람이 주님. 네, 그분 네, 그 사람이 약간 저랑 또 작업 스타일이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니까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같이 마음이 맞아서 아트웍이 좋아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막 갑자기 이상하게 가버리거나 이상하게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분 마음대로 너무 가버리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 작업이 아닌데 싶은 작업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선 제 크레딧에서 이름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을 쓰거나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것들이 제 스타일로 오고 김미라이스나 살아남기 위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거의 제가 그 노트 한 장 받고 그거 말고는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작업이었고 카타르는 카타르다 보니 많았어요, 제약이? 네, 제약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반드시 빠져야 되는 것들 뭔가 되게 디테일 이거는 이제 그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써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충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빠져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는데, 카타르 네. 그 엔솔로지 작품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감독님? 제가 듣기로는 그들이 하는 무언가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모르고 아, 네. 그렇군요. 같이 했던 그 엔솔리드에 참여했던 감독들도 이게 처음에는 여기서 상영을 한다고 했는데 라는 것만 이제 스쳐 지나가고 지금은 그냥 영화제 아, 배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해서 음. 여쭤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런데 자기계발서 같은 영상들 있잖아요. 뭐 프리랜서 일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기억나는 내용이 거절을 잘해야 된다. 뭐 오는 거 다 받지 말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그리고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봤었는데, 역시, 오진 감독님 그런 영상을 보지 않아도 10년 짬바로 이제, 이 프리랜서 애니메이터로 살아남는 법을 이미 장착하고 계시다. 아니 너무, 근데 또 네. 이게 다른 게 저는 작업 자체가 되게 마이너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내기 시작한 거부터 데뷔를 한 음, 작업부터 그러니까 어 애초에 약간 사람들이 이게 될까? 이러면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초반에는. 이런 걸 음, 그리지만 좀 공공적인 것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음,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한 초반에 그러다가 병이 났죠. 이렇게 못 음. 살겠다. 하고 사기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기, 네. 사기당한 거 하나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어, 그때, 어떤 분이 되게 3분짜리에 되게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의뢰를 주시고, 그때는 학생 이제 갓 졸업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졸업 작품을 막 끝낼 상황이어서, 그냥 받았죠. 그리고 그땐 계약서 같은 것도 모르고 잘 몰랐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네, 그쵸. 진짜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초반 금액도, 원래는 금액을 한 300, 400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 이러고 작업을 했는데, 한 10% 먼저 상금을 받고, 그게 다 끝날 즈음에 사라졌어요. 아, 그분이, 예, 잠적을 했어요. 잠적을 아, 하고, 중국의 어딘가에서 제 작업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고, 네, 이건, 아, 하고 수소문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여러 명한테 사기를 치고, 그냥 한국을 음, 떴더라고요. 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그분?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살겠죠, 뭐.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표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쵸. 계시니까, 요즘은 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네. 없기를 바랍니다. 음. 그치만 그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려운 게 클라이언트 작업인 그쵸, 것 그쵸.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까지 계약서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처음에 막 미팅 2번 할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세 번째부터 갑자기 변검처럼 얼굴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너무 공감이 됩니다. 아, 좀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감독님 애니메이션과를 전공하셨는데 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과를 전공하시고 또 대학원은 폴란드 대학원에서 또 아트 인터미디어를 네. 공부하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언젠지, 그리고 또 전공으로 택하게 된 히스토리가 있다면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애니메이션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컸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는 정말 시골에서 커서 집에 TV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조부모님이 보시는 TV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조부모님이 밭일을 나가실 때 제가 너무 애기다 보니까 밭에는 못 데려나가고 TV를 틀어주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그 시간에 민키를 했어요. 그 그 요즘 예. 터키색 머리카락 여자. 예. 아, 맞습니다. 선물 그 가게 있고 맞아요. 네. 요술공주 민키. 알죠, 네. 알죠. 그쵸. 그거를 보면서 그냥 그때 또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그 애기가. 근데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음. 만화가나 글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는 원래 장래희망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뭐 10 대를 그쵸. 지나면서. 근데 저는 저는 항상 피아니스트였어요. 어머! 그 정도로 어릴 때는 많이 바뀌죠. 네네. 피아니스트. 그냥 하나도 못 쳐요, 지금은. 네. 너무 끼어들었네요. 감독님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비슷한 계열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긴 했는데 대부분 그냥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였어요. 네. 정말요? 어떻게 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만들고 싶다가 쭉 가서 애니과에 자연스럽게 그냥 애니과를 지원을 했죠. 어쩌면 음.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다가 청소년기에 탐색하다가 대학교 가서도 잘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감독님은 어떻게 조부모님의 조기교육으로 의도치 않은 조기교육으로 적성을 단번에 찾아버린.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대학생 때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또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대학생 때 애니메이션과 대학생 활동은 어땠는지. 일단은 네, 드로잉 애니메이션 위주로 항상 수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거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실험 애니메이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시작은 민키였지만 끝은 약간 크레이 형제로 가는 이렇게 약간 너무 극과 극의. 대박 반전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실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해서 대학에 가서 그냥 처음부터 나는 실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지 이러고 입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과에서 애니메이션 이제 스킬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다른 탑과에서 예술과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뭐 극이나 뭐 현대미술이나 현대비디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한 20년대 옛날 퍼포먼스들을 진짜 많이 좋아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아마 작업에도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독님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방황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만큼 자기 자신의 귀를 많이 기울이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고, 또 그런 게 또 예술가한테 꼭 필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감독님, 대학원 생활을 폴란드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면서 졸업작품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학교에서. 바느질하는 진짜. 여자로요? 예, 그걸로
너 이러다가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진짜 인신공격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모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게 학교에 초빙 돼가지고 한번 보러 와주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희 학교에서 그때는 있었거든요. 없어졌어. 너무 다행이지 뭐예요. 강물에 가만히 있으면 적당히 머리가 떠내려오는 그런 거. 네, 그런 느낌. 네, 아무튼 그분이 엄청 아무튼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졸업작품 할 때도 애니메이션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있다가, 아, 그때 이제, 반은지라는 여자가 이제 그 오타와에 가면서, 그렇죠. 오타와에, 센세이션을 예, 일으키면서. 그쵸. 예, 너무 감사하게 오타와에 이제 상영이 됐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너 이런 게 다신 없으니까 돈이라도 내서 가. 그러니까 네가 돈 내서 가.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하셔서 그때 오기로 갔어요. 진짜. 오기로 어디를 갔다는 건가요? 오타와 오타와를? 페스티벌에 아, 갔죠. 예. 음, 그러니까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너무 막 마치 내 인생에 단 한 번 남은 뭔가 기회인 양 말을 하는 그 게. 감독이? 그래서 그 감독이? 아니 그분은 또 다른 분이시긴 했는데. 아, 몇 명이야 대체 이 진상들이? 잠깐. 계속 이어가 보시죠, 이야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같이 오타와에 갔는데 그때 막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있다가 어떤 감독님이 애니메이션 한국에서는 내가 봤을 때도 아시아권에서는 별로 흥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아니야. 그러니까 유럽에 가. 이 말씀을 누가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지원금 받은 게 좀 남았었어요. 작업하고. 네. 그리고 거의 안 썼죠.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쓴 거랑. 혼자 다 그리고 했으니까.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알바도 막 했으니까 알바 했던 거랑 다 모아서 베를린으로 그냥 갔어요. 아무런 지인이나 그런 사람 없이. 유학원도 뭐 이렇게 거치지 예, 않고. 없었어요. 그냥 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러 간 것 같아요. 지금 어, 생각하면은 약간 미친 건가? 아니죠,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패기, 예술가의 의지, 뭐 이런 거죠. 진짜 팩이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있는데 베를린은 너무 사람이 많고 그리고 되게 복잡하고 큰 도시여서 약간 지쳐 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폴란드 크라쿠프에 친구가 놀러 와 이래서 놀러를 갔어요. 뭐 버스표도 한 5만 원이면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왕복으로 그냥 재워준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음울하고. 도시에 빠지신 건가요? 네. 그랬는데, 크라쿠프가 음울한 도시예요? 네, 여름엔 되게 아, 예쁜데, 그때 제가 겨울에 아, 갔는데, 겨울에는 진짜 어디서 잭더 리퍼 나올 만큼 우울해요. 아, 스산하고 앙상한 나뭇가지 바람.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타데우시 칸토르라는 현대미술가의 박물관이 있었고, 예술가한테 완전히 빠져버려서, 그 예술가가 이제 수업을 한 학교가 있죠. 예대가 이제 그 도시에 있었고, 네. 엄청 오래됐죠. 그 예대 자체는 한 5, 600년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옛날 예술가들을 육성하는 그런 대학교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대학원을 다니면 이런 작업 할 수 있나 보다, 이러고, 갑자기, 예, 전구가 띵! 이렇게 와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1년 반 만에 자퇴를 하고, 판단이 빠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결심을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을 빼야 되는 게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을.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 누가 있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감독님의 유튜브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폴란드 브이로그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어떤 때는 라이브 하실 때도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흑역사. 그래서 근데 아직 뭐 남아 있던데요. 블로그 브이로그들. 네. 네네. 그래서 뭔가 아무튼 이제 그냥 지금 추억이라서 남겨놨어요. 청취자분들 혹시 폴란드에서의 애니메이터의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그 스윙버그를 검색하셔서 그 채널로 가시면 우진 감독님의 브이로그, 애니메이터 브이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좀 먼저 답변을 간략하게 써서 주셨잖아요, 이 인터뷰. 그래서 전 사실 K 형제도 이 답변으로 처음 받고 그랬거든요. 아, 저는 진짜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이론이나 역사나 기초에 대한 지식이 단 1도 없는 문외한이라서 아유, 그래서 막 검색해서 봤어요. 검색하고 보니까 어떻게 떠돌면서 본 것 같은 그런 음,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네,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 그리고 네. 감독님 타데우시 칸토르도 막 검색해서 봤어요. 막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연극들이 조금 클립으로 맞습니다. 있고 무슨 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쵸. 그게 좀 괴가 같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네. K 형제도 약간 얼굴 다 하얗게 칠하고 나오고 근데 음, 타데우시 칸토르의 연극 작품에서도 약간 그런 얼굴 하얗게 칠하고 나오는 것도 있고 다 약간 음산하고 막 그런 분위기들이 네, 그 이게 K 감동이에요. 형제는 네, 맞습니다. 그 K 형제는 영국 사람인데 폴란드에서 만들었어요. 작업들을 대부분. 아, 네. 그래서 폴란드 작가의 그 음울함을 기반으로 해서 타데우시 칸토리 영향도 그 사람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 제가 그 좋아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음. 그렇다면 크라코프는 감독님의 어떤 운명적인 아닌가요? 너무 과하게 그, 해석했나요? 아니요, 운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VJ도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 음, 그리고 벌써 아, 7년째 살고 있고. 그럼 VJ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감독님. 저 사실 VJ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감독님이 VJ 하신다는 걸 알고 VJ가 뭐의 약자인지 그리고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막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VJ? 그 시작한 딱 그 해에 폴란드에 도착을 했는데 폴란드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폴란드어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너무 복잡해서 그게 딱 벽이 오더라고요. 아, 대체, 그러니까 알아는 듣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말하지 해서 벽이 왔고, 그리고 그때 한창 작업을 쉬고 있어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슬럼프가 확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바닥에 누워서 벽 보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너 그 아는 크루 VJ가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도망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예, 공연 전에 갑자기 런던으로 튀었다고. 빵꾸. 그래서 너 애니메이션 잘하지 않냐? VJ도 해봐라 이랬는데 VJ가 뭔지도 몰랐고 저도 그냥 공연에서 뒤에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그래. 나는 그 프로그램 다룰 줄도 몰라 이랬는데 또 옆에 있던 제 다른 친구는 되게 VJ 일을 한창 하고 있던 친구였고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저를 스파르타로 가르치고 나서 그 크루 파 놀러 가서 크루랑 갑자기 만나서 그 주에 공연을 했어요. 와우. 갑자기. 네. 와. 그래서 10시간 동안 공연을 하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저는 다 예. 10시간이요? 네. 그 이제 어. 음악을 하는 디제이나 프로듀서들은 한 5명이 돼요. 5명이 되는데 한 사람당 한 2시간씩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VJ는 1명이에요. 크루당. 공연당 보통. 네. 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오퍼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벽에 들어가는 사이즈, 그림 사이즈부터 해서 빛을 어디다 넣을 건지, 뭐 조명 같은 거, 스모그 머신도 제가 관리를 하고, 되게 뭐
예술 감독인데요? 그 아니, 공연은? 거의 그래. 맞아요, 맞아요. 어. 미술 감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설치가 있으면은 크루가 다 같이 해주기는 하는데 기획은 제가 짜긴 하죠. 그래서 음. 그렇게 너무 주먹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 저는 애니메이션을 했으니까 소스들이 있잖아요. 공연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네. 라이브로 탁탁탁탁 맞춰주는 거라서 음악에 영상을 이렇게 같이 연주해 주는 거라서 소스를 가지고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저희가 단편 작업 하나 만들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집 밖을 안 나가고 이렇게 그쵸. 1 작업을 년만 걸리면 다행이죠. 어. 그쵸.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작업이 이렇게 보여졌을 때 관객 얼굴을 자세히 볼 일이 드물잖아요. 그 사람들 반응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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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근데 브이제잉은 제가 영상을 출력을 할 때마다 영상으로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이죠. 관객들 반응이 바로바로 보이고 옆에서 피드백이 음. 계속 와요. 그냥 뭐 실시간으로. 죽인다, 끝난다, 끔찍한다 막 이런 거? 예. 좋은 피드백이 아. 이제 많이 어. 오기는 해서 막 "너무 재밌다." 막 "너무 진짜 뭐 음. 좋다." 뭐 "여기 음악이 너무 잘 맞는다." 뭐 이런 그쵸. 식으로 피드백이 와서 어 환호성으로 아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춤추고 막 영상 보면서 이렇게 막 홀린 것처럼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와 음. 그 카타르시스랑 거기에서 음. 나오는 뭔가 그 기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음. 그쵸. 음. 맞아. 내 그 작품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거는 정말 짜릿한 그쵸. 기분이죠. 그쵸. 음.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일은 됐다 힘든데 돈은 별로 못 버는 그 VJ의 세계. 풍덩. 아이고 풍덩 그냥 그게 아주 빠져버리고 말았다. 예 걸려 버렸어요 음. 그냥. 음. 그 VJ로 배틀도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수우파 댄스 배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VJ도 배틀이 있다니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도 그랬어요.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요. 왜 스우파도 보면은 옆에서 막 호명하죠. "이쪽 누구?" 이러면은 와서 아.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랩하거나 맞죠. 춤추고. 네네네네. VJ도 갑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네. 이렇게 노트북 들고 뛰어 올라가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아. 그리고 갑자기 영상을 이렇게 막 틀어요. 음악에 맞춰서 그것도 네. 약간 랜덤으로 주어지는 비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관객들 반응과 그 비트에 얼마나 잘 맞춰서 하는지 심사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음. 진짜 그게 아무리 그러니까 저도 공연을 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약간 컨셉을 잡아야 되거든요, VJ들도. 그쵸. 약간 그 외형만으로 느껴지는. 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쵸. 애니메이터들은 보통 이제 스크린 뒤에서 내 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작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VJ는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거니까 굉장히 간극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승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화려한 머리와 이렇게 음. 공연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요, 자기가. 그럼 저는 이제 맞은편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약간 '아 왜 저러지?' 그런 애들을 하찮게 보면서 실력으로 다 발라버린 그런 건가요? 감독님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한 번도 우승을 못 했어요. 근데 뭐 파이널리스트에 음. 올라가셨다고. 그쵸. 결승 항상 탈락. 아 그 그러니까 쇼맨십이 아 없어서 예. 쇼맨십. 그렇군요. 그쵸.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서 8 월에 감독님 또 VJ 공연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언젠가요? 8월 이제 16일 수요일 날
네. 홍대에 아까 어디였죠? 가온 잠시만요. 스테이지. 네, 맞습니다. 16일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가온 스테이지에서 이제 힐금이라는 국악 밴드 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 가야금 검은고 해금 하시는 분들이 올리시는 공연에 제가 VJ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네. 감독님이 그 힐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30초 정도 됐었나요? 들어봤는데 20초. 20초군요. 봤는데 그 국악현의 사운드와 감독님의 이미지가 정말 찰떡처럼 붙는 게 아주 본편이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아유. 너무 정말 8월 16일 당장 가죠. 당장 가야죠. 감사합니다. 혹시 공연 티켓 값이 있나요? 혹시? 아마 아직 티켓이 오픈은 하진 않았는데 오픈을 하면 음. 다시 이제 인스타에 공지가 올라올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일단 초대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우진의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빠랑치시는 분들은 쇼잉버그 SNS를 잘 주시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VJ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음악이나 사운드에 관심도 많고 또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아까 유튜브 영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거기서 또 사운드를 직접 폴리 녹음하시는 그 영상도 봤거든요. 그냥 막 슬라임으로 막 쭈물럭거리면서 소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딱 맞는 유일무이한 사운드를 만드는 과정을 그렇게 브이로그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뭐 몇 번 작업 안 해봤지만 그냥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최대한 비슷한 거를 고르는 작업밖에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독님이 직접 만드시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그런 있는 거에서 골라서 쓰는 거랑 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첫 작품 때부터 폴리 사운드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장이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소리들을 넣는 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소리를 넣는 게 아니라 살이 뜯어지고 뭔가 뼈가 부서지고 이런 소리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 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을 때는 너무 액션 영화에 쓰이는 사운드가 대부분이라서 제가 원하는 그 소리가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작업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액션 콘티를 짜잖아요. 액팅 콘티를 짜면서 저는 사운드 시트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재료는 어떤 걸 쓰고 이때 어떤 사운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작을 하고 그래서 폴리 사운드는 웬만하면 다 제가 녹음실에 직접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물론 마스터링이랑 사운드 디자인 그러니까 사운드 이제 감독을 해주시는 다이렉팅을 해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지만 네. 녹음에는 다 참여를 직접 해서 저 혼자 녹음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까지 사용할 것이 이미 콘티 단계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차 소리 이렇게 적거든요. 저는 그냥 콘티에 빵빵거리는 소리 이렇게 되는데 감독님은 뭐 풍선으로 어떻게 해서 만드는 소리 이런 식으로 적으신다는 거죠. 네. 저는 옆에 왜냐면 폴리를 만들려면 재료를 써야 되니까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뭔가 신기한 거 있으면 다 쳐봐요. 다 때려봐요, 이렇게. 항상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항상 관심을 두고 귀로 관찰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운드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감독님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반복적인 행동이나 움직임도 시각적인 것도 항상 관찰하시지만 귀로도 항상 듣고 계시는 거네요.
엄청 사물을 변태 볼 때. 같네요. 상변태잖아. 자극 추구하는. 아 근데 변태 아니면 이게 애니메이션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쵸? 우리는 모두 조금씩은 다 변태인 것을 인정해야 되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름다운 포장 아닌가.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뭐, 영화는 반이 비디오고 반이 사운드다, 뭐, 오디오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듣지만, 저는 항상 비주얼에 더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의 작업 방식이나 작품을 보면, 그 두 줄기를 다, 무게 있게, 심도 있게, 그 작가의 개성이나 오리지널리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을 표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내가 하는 건 너무 좀 가분한 말씀. 반쪽짜리구나? 내가 하는 건 좀 아니요. 반쪽짜리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워낙에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 감독님은 되게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시고 작업을 판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진짜 다 갇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진짜 그래서 성격이 이런 약간 아니에요. 저를 올려치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감독님의 작품이, 유일무이하다.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의 작품이 정말 많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드셨고, 또 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아직 해외 영화제에 직접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제 여행기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제 탐방기?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있다면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영화제들은 많은데 일단 오프 더 레코드를 제외하고 이거는 위험한데 이런 거 오프 더 레코드는 그 영화제 이름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닌가요? 그래서 내용이 좀 너무 내용이 내용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것은 네, 검열을 하고 검열 그러면 네. 하고 어 처음 영화제가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는 남기는 해요. 오타와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근데 그 이후에도 왜 사람들이 캐나다인은 착한 캐나다인이라고 되게 많이 부르는데 그 이유를 그때 많이 느꼈고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제일 착했어요. 너무 착했어요. 약간 따뜻하고 어떻게 다정하고 그리고 감독들을 다 잘 챙겨줬고 아마 오타와가 유일하게 그냥 경쟁이 아니라 일반 상영하는 사람들한테 경쟁도 마찬가지인가? 피를 줄 거예요. 아티스트 피를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소량의 정성이라고 하죠. 소량의 이제 상영비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갔을 때 되게 그 페스티벌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감독들이랑 이제 관객들한테 되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다정한 페스티벌이었다라는 기억이 있고 그래서 또 가보고 싶었는데 그 뒤로 제가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서 캐나다는 아직 다시 못 돌아간 그런 안타까운 그렇군요. 정말 다정한 영화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영화끼리 끝 나누고 이런 영화제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오프 더 레코드인가? 아무튼
음. 아유, 근데 그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주 쪽, 특히 국내도 많이 그러기는 하시죠. 많이 그러는데, 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은 국내 영화제는 제가 사실은 국내에서 거주를 하는 게 적다 보니, 거주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음. 상대적으로 경험이 덜 하기는 한데, 그래도 몇 번 참가를 했을 때는 감독들이 발언하거나 감독들끼리 뭔가, 그러니까 관객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실히 적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기에. 맞아. 반면에 예, 유럽은 제가 유럽에 살고 있으니까 이동하기가 네. 편해서 자주 가는데, 유럽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패널 데려다 놓고 말 시키는 데도 많고, 그리고 감독들한테도 음. 발언권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뭐 이 감독이 어. 있으면 뭔가 그 감독에 대한, 물론 그 외에 이미 다른 데서 되게 유명해진 감독이 영화제에 같이 초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쪽에 팬이 많이 몰리기는 하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네네. 건데, 그렇긴 한데 영화제 자체에서도 어떤 감독이든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권장을 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모임 장소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음.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객뿐만이 아니라, 관객과 패널뿐만 아니라 감독, 그냥 그 감독의 경력이 얼마나 됐던 그 감독이 관객한테 자기 작품 얘기를 해줄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많이 줘요. 그래서 영화제를, GV뿐만 아니라 네, 다른 어. 맞아요. 그래서 다른 패널이, 그러니까 패널이 되지 않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그리고 더불어서 GV까지도 보통 저희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GV를 진행하시는 진행자분들이 음. 감독들한테 작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음. 말하면 저희가 비슷비슷한 질문을 받잖아요. 어디를 그쵸. 가든. 네. 음. 음음.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같은 질문을 하는구나 하고 저도 생각이 굳어지고 있었는데, 드레스덴에서 진행하셨던 분들은 제 작업을, 그때는 가리사니가 갔는데 그 전에 사실 산도 가고 그 전 작업도 오버로 네.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걸 다 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이때까지 뭐 오.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뀌었고 그게 어떤 연결이 됐고, 그러니까 작업의 어. 심층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감동적인데요, 굉장히. 예. 그래서 막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진짜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지휘는 처음이라고. 모더레이터가 최고의 관객이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맞아요. 그 모더레이터 분이, 그러니까 관객들도 나중에 추후 질문을 할 때 조금 음. 더 좋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음. 저희 대답할 때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들어와서 되게 좋았어요. 감독님 영화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빨리 어디선가 초청돼서 외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쵸. 저희 이제 남은 질문들을 자잘하고 귀엽고 가벼운 질문들을 드려볼 텐데요. 자, 하운즈트스 인터뷰의 공식 질문입니다. 감독님의 MBTI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하운즈트스의 짱 많다는 인프제죠. INFJ. INFJ. 네네네. 그래서 INFJ. 그쵸. 그렇군요. 그러면 INFJ의 특성이 혹시 본인의 작품에 반영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INFJ가 잡생각이 되게 많다고 들어서, 그러니까 음. 계획도 좀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기는 한데, 계획 음. 세우는 거는 좋아하는데 지키는 거는 약간 복불복이고요. 네. 근데 그 잡생각이 진짜 많아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뭐 덕분에 이게 아이디어가 되는 경우도 많기는 그래,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잡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게 안 좋게 말해서 잡생각이지 아이디어 음. 뱅크라는 뜻이 아닐까. 저는 너무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항상 괴로운데 INFJ
부러운 MBTI네요. 다음 질문은요. 감독님 혹시 슬럼프를 극복하시는 그런 방법이 나만의 비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업을 끝날 때마다 진짜 정말로 이제는 애니메이션 그만해야겠다. 뭐 먹고 살까? 이 생각을 진지하게 해요. 매번 마지막인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약간 매번 작업할 때마다 벽이 나오고 그 벽을 넘어가다가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기는 해야 다음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부딪혀서 못 넘어갈 때 슬럼프가 많이 오기는 하죠. 그냥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그려야지. 내가 연습을 더 했어야 됐지. 이 부분을 더 노력을 해서 발전을 시켰어야 됐지.' 막 이러면서 후회를 막 하다가 그러다 보면 모든 작업이 다 안 예뻐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다 접고 그 자리에서 접고 놀아요. 노는데 이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뭐 미드 같은 거 코미디 같은 거 엄청 많이 보거나 게임을 엄청 하거나 그래요. 아예 내 신경을 다른 데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네.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왔으면 조금 약간 환기도 되고 약간 리프레시가 되어서 작업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아예 그냥 끊었다가 돌아오면은 좀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끊고 나면 하루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네. 마감이 하루가 정말 할 그래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보는 건가요? 그쵸. 난 망했다." 이러면서 "당장 자리에 앉아."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그쵸. 방법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돌아가든 막히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끝을 낸다는 거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나 마무리하고 나면은 그리고 다시는 애니메이션을 안 할 것처럼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고 나면은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땅을 다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포장이 안 되네? 뭔가 내 말이. 아무튼 그렇게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하는 게 다음 작품을 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내가 이 맛에 애니메이션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지 또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액팅할 때가 제일 기분이 음, 좋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똑같이 그 라인 테스트 찍어서 볼 때 있잖아요. 우리 펜슬 테스트 할 음, 때 네.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냈어. 막 이런 요상망측한 걸 만들어냈어. 이걸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서 혼자 이렇게 약간 진짜 막 아, 막 이러면서 웃어요. 아, 네. 그렇, 그래서 막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네. 그게 딱 내가 원하는 뭔가 슬라임 같은 움직임이나 뭐 징그러운 움직임으로 딱 나왔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동거인한테 보여줬을 때 배우자한테 보여줬을 때 표정이 약간 '이게 예쁜지 아닌지 모르겠어.'라는 표정을 볼 때 그 쾌감. 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 그 표정이 좋아.' 막 이러면서. 아, 그쵸.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걸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한데, 내가 생각했던 반응까지 나와주면, 그쵸. 그게 영화죠. 그쵸. 네 맞아요. 그렇다면, 감독님의 K 형제나 아니면 아까 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예술가, 타데오시 칸토. 타데오 씨 그 할아버님. 그 두 분을 언급을 하신 걸로 봐서 감독님의 최애 작품이 뭔지는 대충 이게 분위기가 그려지긴 하는데 감독님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책이나 관계없이 어떤 최애 작품이 뭔지. 항상 바뀌기는 하는데요. 최근에는 진짜 몇 달 동안 계속 돌려보는 게 플레이 타임이라고 플레이 그 타임. 1967년도 영화인데 그게 화면이 정말 완벽해요. 이게 음, 예쁘지 않은데 그 정리가 약간 혹시 저처럼 정리벽이 있으신 분들은 보면 이게 바로 이게 내가 원하던 거다. 모든 어, 의자, 책상, 건물이 다 일렬로 착착착착 나눠져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세트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딱 정해진 행동만 하고요. 어, 동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얘 움직이고 쟤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영화 감독도 보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다. 약간 아, 나와 같은 족속이다? 뭐 이런. 네. 그게 이렇게 확 느껴질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외에 정리를 할 때 저는 책에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배가 부른 느낌이 들거든요. 도서관 네. 가는 거 좋아하시고 너무 그러세요? 좋아요. 아, 네, 뭐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혹시 통제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아닌가? 뭔가 통제까지는 아닌데, 아, 그거 있죠. 되게 뭐지? 이렇게, 정리, 네,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게 딱 이루어졌을 때, 음, 그때 느끼는 나 인생 잘 살고 있다. 한번 그런 게 봐야겠,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플레이 타임은? 플레이 타임 저는 뭐지? 영화 사이트에서 사서 아, 봤는데 한 아, 1,2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실 수 있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앞으로 나는 영화는 이렇게 만든다. 어, 저도 한번 보고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고 아무래도 작업이니까 타데오시 칸토르나 K 형제. 요즘엔 K 형제는 근데 잘 안 보는 편이고 칸토르 연극 녹화한 거를 칸토르도 연극이 배우들이 대사를 칠 때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딱 쳐줘요. 그러니까 음. 대사에 말이 안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언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오고 나서 그 말에 맞는 그 다음 이제 캐릭터나 행동이 이렇게 반복이 계속돼서 그 말이 뭔지 관객들이 나중에 알아요. 무슨 아. 말을 했구나 하고. 그런 음. 것들이 되게 뭔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타데우시 칸토르의 연극과 그리고 플레이 타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이나 뭐 귀로는 어떤 것들을 즐기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국악을 원래 좋아해서 국악 많이 듣다가 요즘에는 이제 퓨전 국악들 밴드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날치는 이제 네. 많이 좋고, 이날치 같은 뭐 악당광칠, 싱싱도 음. 예전부터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뭔가 비트가 강한 춤추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발칸반도 음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발칸반도 음악은 들어보면 약간 옛날에 체코 영화에서 아니면 뭔가 그쪽 영화에서 많이 들어본 음악 같은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카야 브레고비츠라는 되게 유명한 발칸 밴드가 있는데 그 사람들 앨범 되게 많이 듣고 근데 음. 작업할 때는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 작업할 때는 방해가 돼서 비트가 있다 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오케스트라 같은 걸 듣거나 클래식을 듣거나 음. 전자음악 같이 크게 막 뭔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나의 작업 음. 리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많이 네네네. 듣는 것. 네네네. 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감독님의 차기작을 여쭤봐도 될지, 어떤 것들을 네. 요즘은 상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공연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연을 하시는 음악의 뮤직비디오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아, 다 어, 만드신 게 아닌가요? 아직? 네, 하고 아, 있어요. 진짜요? 아, 전 티저가 나와서 다 만드신 줄 알았어요. 아, 마감을 그렇군요.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이게 바쁘신 와중에 이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군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고 요즘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기는 한데 뭐 잘 될 거라고 나름 그냥 믿고 있고요. 네. 거의 다 네. 했죠, 뭐. 티저 나왔으면 다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작업이 무산이 돼서 그냥 개인 음. 작업을 조금 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리사니는 쪼끔 시작이었다면 그런 어. 소재들 우리나라 신화 뭐 도깨비, 신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제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풀어나가는 아주 짧은 것들 뭐 30초 1 음. 분짜리들을 연작할 수 있는 것들을 음. 기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너무 그걸 전시를 한다면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요. 재밌겠네요. 우왕.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일 거고요. 또 다른 동료 감독님들이나 지망생들, 이런 분들께 혹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지. 저는 제가 감히 뭐라고 이제 동료 감독님들께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저한테 한다고 말씀하시.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단편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도가 아니죠. 그냥 좋아하죠. 장편보다 단편을 더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음. 항상 단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계속 음. 약간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같이 해요." 뭐 약간 되게 막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들고요. 그리고 행복하기도 하니까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언제나 음. 드리고 싶고 작업해 그리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 말. 네. 네. 작업해 주셔서 작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네. 네. 그냥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요즘 너무 안 챙기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음. 애니메이션 우리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저희 이미지가 약간 밤샘 작업하고 맨날 거북목에 예 맞아요. 맨날 눈밑이 그러니까 휑하고. 그렇죠. 맨날 추레하고 머리도 안 빗고 막 이렇게 되게 으아 이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다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그래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마치 음. 반드시 그렇게 아니 그냥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 그쵸, 그쵸. 바른 음. 자세와 1시간마다 그죠.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그쵸. 산책도 하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자신에게 혹시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거는 저의 네. 좌우명인데 "이 또한 네. 지나가리라." 아, 이 또한 그쵸. 저도 비슷해요. 약간 아. '이건 언젠간 끝나. 이거는 끝나는 거니까 버티자.' 이렇게. 맞아요. 이거는 끝나. 이 마감도 지나갈 거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완성돼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의 뮤비 작업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 있으면 완성돼 있을 거고 8월 17 일에 딱 뮤비 공개되고 16 일에는 공연도 하시고, 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인터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신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운제트스의 달력 프로젝트는 다음 달에도 계속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인터뷰어 노경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